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지킴이 이코노톡 경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 경제 전문가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죠. 바로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의 버블 붕괴 직전과 너무나 닮았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과연 우리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초보 시청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버블 붕괴,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먼저 타임머신을 타고 1980년대 후반 일본으로 가봅시다. 당시 일본은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경제를 주름 잡았고 모두가 일본의 기술력과 경제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돈이 넘쳐나다 보니 갈 곳을 잃은 돈들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도쿄의 땅값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죠. 이게 바로 버블 경제입니다. 거품처럼 부풀어 오른 경제라는 뜻이죠. 하지만 거품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1990년대 초 일본 정부가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면서 이 거대한 거품은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쓰러졌죠. 이게 바로 일본의 버블 붕괴입니다. 그리고 이 여파로 일본은 무려 30년 가까이 되는 장기 불황, 즉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볼까요? 최근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한국 경제가 일본의 버블 붕괴 직전과 소름 돋게 닮았다고 경고합니다. 어떤 점들이 비슷할까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빚쟁이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 여러분, 주변에 빚 없는 사람 찾기 힘들죠? 집 사느라, 주식 투자하느라, 영끌 투자하느라 빚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비율이 일본 버블 붕괴 직전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특히 일본보다 가계부채 비중이 훨씬 높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이건 마치 시한폭탄 같은 건데요.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많은 가게가 허덕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빚이 많으면 쓸 돈이 없으니 소비도 줄고 그럼 경기는 더 침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뜨거웠던 부동산 광풍 이제는 식어가나? 아파트 불패 신화 모두 기억하시죠? 지난 몇 년간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졌죠. 물론 일본 버블 당시처럼 도쿄 땅값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는 아니지만 부동산 대출이 너무 많고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언제든 큰 충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잠깐 숨고르기 하는 것 같지만 혹시 모를 급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빨라지는 시계, 인구 절벽과 고령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는 동안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아이는 줄고 노인은 늘어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미래에 일할 사람이 줄고 소비할 사람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 복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이건 마치 우리 경제의 엔진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너무나 심각한 미래의 숙제입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나라는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은 비관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본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바로 초고속 인터넷과 IT 강국이라는 점, 넷플릭스 같은 OTT, K-팝,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으로 위기를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저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 돼 라고요.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현명한 경제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빚 줄이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빚 다이어트입니다. 너무 많은 빚은 여러분의 미래를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빚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비상금 만들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금을 꼭 만드십시오. 급여의 3개월에서 6개월치를 예금 통장에 넣어두면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의 기본에 충실하기. 한 방을 노리는 영끌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량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명하게 판단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넷째, 평생학습.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 미래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항상 변화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비한다면 분명히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경제 마인드를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